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3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오면은 피부 되게 촉촉하고 광으른다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홍조를 악화시키고요. 피부 건조증을 더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 가셔서 땀만 빼는 거 아니시죠? 때도 같이 미세요. 때 미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때 절대 미시면 안 되고 사우나 가서 땀 빼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알로에 겔 바르기. 알로에 겔이 피부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대체 어디서 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히려 차라리 바세린은 피부 보습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알로에 겔은 바를 때만 시원한 느낌을 주지 실제로는 보습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알로에 겔을 바르시는 건 좋은데 플러스 보습제를 꼭 챙겨서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세 번째, 미스트 뿌리기. 여자들 미스트 뿌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스트 뿌리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는 것 같고 내가 한번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중간중간에 받아요. 실제로 이 미스트는 피부 보습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물 성분만 들어있는 미스트를 바르게 되면 이 미스트가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에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피부가 더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보습제 갖고 다니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수시로 발라주는 게 훨씬 좋아요. 대표적으로 해야 할 방법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죠. 물 많이 마시기. 우리 집 화분에 식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면은 뭐부터 하세요? 영양제부터 주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물부터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면 바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물은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다들 아시죠? 시간 날 때마다 꼭 물 드시고요.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 사다가 옆에 두시고 정확히 재면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운동하기. 화분에 막 물 많이 줬는데 이게 잘 안 내려가고 위에만 고여있으면 물이 썩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피부로 펌프질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근육인데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운동하고 나서 씻고 나면 피부 되게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이것도 이런 원리예요. 운동하고 나면 근육이 펌프질을 해주면서 우리 피부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피부가 반짝반짝 예뻐 보이는 거예요. 땀 배출에서 노폐물 배출됐다고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보습제 잘 바르기. 물 많이 먹고 피부로 잘 보내줬어요. 근데 얘네가 피부에 안 있고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면 말짱 꽝이겠죠? 그래서 피부에 보습제를 잘 발라서 방어벽을 탄탄하게 쳐줘서 이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줘야 돼요.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데 요즘에 가면 너무 많잖아요. 싸긴 한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네. 뭘로 구매를 해야 될까요? 피부 보습제를 고를 때는 이 3가지 성분이 꼭 포함되어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수분제. 이건 쉽게 물 먹는 하마를 기억하시면 돼요. 옷장 눅눅할 때 물 먹는 하마 하나 놔두면 6개월 정도 지나면 거기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분제 성분을 피부에 잘 발라주면 얘네가 물을 팍팍 끌어당겨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대표적인 성분이 잘 아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성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락앤락 역할을 해주는 밀폐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락앤락 안에다가 보관하면은 빵이 며칠이 지나도 촉촉하잖아요. 이렇게 수분을 꽉 닫아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밀폐제인데요. 밀폐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우리 잘 아는 바세린. 바세린도 되게 좋은 밀폐제고요. 그 외에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그리고 스쿠알렌 같은 것들이 다 밀폐제 역할을 해요. 이런 밀폐제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 표면만 막는 게 아니라요. 그 모공까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계속 강조했죠. 모공이 막히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바로 여드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폐제 중에서 논코메도제닉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몸에 쓰는 세타필 보습제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논코메도제닉이라고 써있거든요.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여드름 유발하지 않고도 잘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내 피부 장벽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사야 돼요.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우리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질 성분들이거든요. 피부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지질 성분을 만들어내도록 해요. 그래서 피부가 더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세콜지예요. 이 세콜지 성분이 부족하면 우리 피지선에서 피지라도 많이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막 보습하는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여드름이 악화되죠. 그래서 이 세콜지 성분만 잘 발라도 피부 여드름 트러블 심한 분들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보통은 수분제랑 밀폐제는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라마이드 성분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제랑 밀폐제가 섞여 있는 보습제를 한 번씩 덧발라주면 더 효과적으로 보습제를 바를 수 있겠죠. 피부가 우리가 흔히 네. 지성이 있고 건성이 있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 타입별로 보습제를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셀퓨전시에서 나오는 베리덤 크림 MD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처방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크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짜보면 되게 하얗고 부드러운 질감의 크림이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면서 유지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토피용 보습제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요.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향이 없어요. 무색무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강조드린 색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보호제 역할을 해줘요. 저 같은 건성이신 분들은 이런 크림 타입을 쓰시면 되고요. 나는 기름이 너무 많아 하시는 지성 피부는 로션 타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션 타입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바를 게 아까 설명드린 수분제와 밀폐제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한 번씩 덧바르면 좋은데요. 시카밤, 이건 라로슈퍼제의 시카밤인데요. 저는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눈가 주변이나 입가 주변 같이 피지선이 없어서 건조한 부분에 계속 덧발라주거든요. 너무 꾸덕꾸덕해서 소량만 발라주시면 돼요. 콩알 하나 정도 짜서 눈가 주변이나 입가 주변에 바르고 바르는 양이 많은 것보다는 계속 덧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밀폐제 성분 중에서 다이메티콘이라고 해서 피부의 트러블,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인 분들은 이거를 바르시는 대신에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렌 수분크림입니다. 스쿠알렌이라는 밀폐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채워준 다음에 얘네가 잘 유지되게끔 락앤락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스쿠알렌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 없이 지성 피부인 분들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엄청 가성비는 아니거든요. 가성비 제품을 제가 또 갖고 왔죠. 짜자잔! 요거는 세타필 크림. 세타필 제품이 진짜 좋아서 한번 써보세요. 엄청 크림치즈 같은 제형이에요. 되게 되직하거든요. 온몸에 바르시고 특히 여자분들 팔꿈치나 발 뒤꿈치 바르시면 다음날이면 진짜 매끈해져요. 요 세타필은 남녀노소 하실 것 없이 제가 엄청 강추드린 제품이고 이거 사실 몸에 바르셔도 되고요. 얼굴에도 발라도 되게 좋거든요. 로션 크림에는 돈 많이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타필 써보시면 진짜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피부 보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부 보습제를 많이 쓰잖아요. 네. 피부 보습제를 바르기 전과 바르고 나서 네. 차이가 좀 많이 큰가요? 당연히 많이 크죠.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 왜 빵 먹다가 식빵을 그냥 식탁 위에 놔두고 가면 다음날 되면 빵이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부스러기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빵을 먹다가 우리 랩에 잘 싸놓으면 빵이 촉촉하게 유지되죠? 이 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습제입니다.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타고나기를 피부가 스콘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푸석푸석해요. 근데 난 좀 피부가 촉촉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스테라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네, 피부가 좀 스콘 같은 분들이 제대로 안 바르면 네. 어떻게 돼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보습제까지 안 바르시면 스콘이 더 마르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피부를 긁게 되겠죠? 바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이 모든 피부 염증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 궁금한 게 좀 보습이 뭔지 자체가 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물을 가둬둔다는 뜻이거든요. 피부 안에 물을 잘 유지시켜준다는 의미죠. 피부는 수분이 30% 이상이 되어야지 피부가 촉촉하다, 괜찮다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피부가 건조하고 당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몇 살처럼 보이세요? 실제로 이 사진은 어린 학생의 사진입니다. 몸에서 유전적으로 보습인자가 잘 안 나오는 건데요. 남들보다 건조해서 이만큼 피부가 촉촉하지 않으면 나이가 확 들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이 중요합니다. 이 세수하는 것만으로는 보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수하는 도중에는 피부가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죠. 근데 세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증발하게 되는데요. 피부 표면의 물만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도 같이 갖고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세수를 하고 보습을 바로 하지 않으면 속건조가 유발되는 게 이 날아가는 물들이 피부 속 물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이에요.
보습제를 바르실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눈꺼풀, 귓바퀴, 귀 안쪽, 그리고 목 부위 이런 부분은 기름이 많이 안 끼잖아요. 그래서 되게 건조해지기 쉬운 부분이라 꼭 이런 부분도 챙겨 바르셔야 돼요. 귀 같은 데도 되게 피부염이 잘 생기거든요. 귀 안쪽까지 다 꼼꼼히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얼굴 바르는 보습제로 두피에 바르시면 두피의 지루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얼굴에 바르는 로션은 두피에 발라도 돼? 네, 바르셔도 돼요. 물론 두피용 로션이 따로 있는데 사실 그거야말로 약간 상술이긴 하고요. 얼굴에 바르시는 좀 가벼운 제형의 로션을 머리가 젖었을 때 발라주시면 머리가 떡지지도 않으면서 두피도 되게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두피에 지루 피부염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늘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을 제대로 하는 법과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몇 가지 보습제를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피부 보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꼭 보습을 해보세요. 물론 단기간에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게 복구가 되진 않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 피부 보고 걱정될 때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 피부조화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